최명진은 신여진을 죽이려고 산소호흡기를 제거를 해버리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나 다행히 바로 이어서 구하나가 들어오는 바람에 제거된 산소호흡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당장 응급 비상벨을 눌러서 신여진을 위기에서 구출해냈어요. 응급 호출 소리에 간호사와 의사가 뛰어들어와서 심정지 상태가 된 신여진을 다시 살려냈거든요. 도대체 산소호흡기를 뗀 사람이 누구인 거야? 윤성우는 당장 최명지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최명지가 한 발 빨랐어요. 최명지는 경찰에 거짓 증언을 한 것 같아요. 경찰관님,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병실 문을 여니까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매달려 있는 산소호흡기를 떼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놀라서 간호사를 부르러 달려갔었어요. 돌아와 보니 이미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와서 형님에게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이죠. 경찰들은 당장 윤성호를 신회장 살인미수범으로 체포를 해서 경찰에 끌고 갑니다. 윤성호 씨,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산소호흡기 떼는 장면을 똑똑히 본 증인이 있거든요. 그러니 애시당초 거짓말할 생각은 추호도 마세요. 그러나 윤성호는 당황하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 것 같아요. 사실 최명지가 이혼 서류까지 챙겨 들고 와서 앞으로는 자신이 병실을 지키겠다고 남편까지 몰아내려고 하는 걸 보고 윤성호는 매우 불안감을 느꼈던 거예요. 재수 씨는 우리 유진이 교통사고 뺑소니와 분명 관련이 있는 정말 사악한 여자이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나와 장비서가 번갈아가며 열심히 병실을 지키고 있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피치 못할 일로 둘 다 병실을 비울 경우가 생긴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 몰래 CCTV를 설치해 놓자. 최명진은 자기 범죄를 뒤덮으려고 집 앞에 있는 CCTV까지 고장을 낸 그런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 병실에 와서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사악한 인간이니 꼭 CCTV를 설치해 놓아야겠어. 그래서 리처드와는 절대로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병실 안에 CCTV를 설치를 해놓았던 거예요. 리처드와는 면회를 온 장비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장비서, CCTV가 두 군데 있어요. 그 안에 칩을 빼내어서 복사를 해서 갖다 주세요. 장비서는 CCTV 영상을 담은 USB를 윤성호에게 갖다 주었어요. 윤성호는 경찰에게 신 회장이 심정지가 왔던 시간을 이야기해주면서 그 시점에 누가 들어와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명명백백히 최명지의 짓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최명지는 당장 도망을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이때부터 최명지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구하나를 제거해버릴 음모를 꾸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여진이 자신과 세영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은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신여진은 전 재산을 은총이와 구하나에게 남겼잖아요. 그러니 돈 덩어리인 은총이는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구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두면 구하나가 은총이 보호자가 될 테니 당연히 구하나를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머지않아 구하나는 최명지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우연히 지석이 알게 되고 지석이 구하나를 위해 대신 죽으려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에 처한 지석을 바로 윤성호가 구해주게 된다고 예측합니다. 지석은 자신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윤성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눈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석은 구하나에게 윤성호가 신여진 살인미수범으로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심하게 마음이 흔들리기는 했었어요.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는 분이 아니신데,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진실된 분이시고 너무도 청렴하신 분이라서 아내의 죄까지도 자신이 갚아야 한다고 책임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시지. 정말 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분이신 게 확실하지.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야. 오죽해야 자신의 아내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나에게조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고 언제나 지지해 주셨고 마치 친부모처럼 따뜻하게 나를 품어주신 성자 같은 분이시지.
그런 분이 살인 미수범이라니 이건 분명 모함이고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훌륭한 분에게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유치장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마음 한편에 자신을 속였던 윤 선생님에 대한 배신감이 남아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남일 바라보듯 무심한 마음으로 나몰라라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2번이나 윤 선생님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자 지석은 윤성호 앞에 무너져버리며 그냥 신여진과 연관짓지 말고 윤성호를 은인으로 그리고 스승으로 생각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나저나 구하나 양동생들은 왜 이렇게 누나에게 모질게 굴까요? 아니, 신여진이 부모 죽인 원수라서 그렇게 싫다면 신여진이 준 돈 20억은 도로 토해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돈은 좋아라 하며 꿀꺽 해놓고 누나가 원수의 손자를 만난다고 들들 볶아대고 있네요. 구하나도 왜 이렇게 양동생들에게 쩔쩔매는지 모르겠어요. 너네 20억 신여진에게 토해내든지 날 주든지 해. 은총이 키워낸 건 난데 왜 너희들이 돈을 가로채 가는 거니? 너희들이 은총이 키우는데 무슨 보탬이라도 된 적 있어? 이렇게 야무지게 따지면서 동생들에게 20억을 구하나가 받아갔으면 정말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구하나는 송북항에서 세영을 본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러면 그 즉시 황진구에게 세영이 어릴 때 사진 좀 보여줘. 이렇게 말을 할 일이지. 내가 윤세영을 봤다고 윤세영이 유진이의 실종에 관련되었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끝을 흐려버리고 말다니 다소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석이 윤세영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잖아요. 엄마, 구하나가 날 송북항에서 보았대. 나 어떡해? 이런 통화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미국에서 사귈 때 윤세영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면서 잠꼬대로 내뱉었던 말을 기억해냈어요. 그러니 지석은 당장 구하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누나, 송북항에서 어릴 때 윤세영 봤었어? 하나는 깜짝 놀라서 지석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석은 세영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들었다면서 미국에서 세영이 악몽을 꿀 때마다 잠꼬대로 했던 말들을 알려줄 것입니다. 큰아빠 죄송해요. 유진이 배 안에 있어요. 세영이 이 말들을 되풀이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나는 자신이 어릴 때 세영이와 유진이를 보았는데 둘이 함께 배에 탔다가 나중에 세영이만 배에서 혼자 나왔다는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세영이는 큰아빠에게 유진이가 배에 남아있다는 말을 끝내 안 해주어서 구하나가 대신해주려고 했는데 양아빠에게 끌려가는 바람에 윤성호에게 말을 못 해주었던 것이라고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지석과 구하나는 함께 윤성호를 찾아가서 윤세영이 유진이의 실종에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 사실을 낱낱이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